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국가대표 윈드서핑. 전 처음 알았어요. 너무 무식하죠. 그 윈드서핑도 국가대표가 있다는 거를 몰랐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국가대표는 언제 이제 때려쳤었어요? 네, 뭐 때려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네, 지금도 사실은 막 오래 걸으면 좀 허리가 아프긴 한데 운동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네, 태풍 때 이제 파도 휘말리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네, 그래서 재활은 했는데 네. 그래도 국가대표를 계속하기에는 혹은 운동을 계속하기에는 네. 워낙 잘 타는 선수들도 많고 네. 또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네. 신체도 안 될 것 네. 같아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네. 사범대학으로 진학을 했고요. 어머니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하셔서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어디? 네, 저는 여기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사범대 출신이에요. 네. 사범대. 네. 반가워가지고. 네. 우리 2급 정교사 자격증 나와요. 맞습니다. 맞죠? 네. 2급 정교사. 네, 저는 일본어 교육 2급 정교사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육교사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체육교사가 되는 게 어머니의 네. 좀 안정적인 네. 직장을 네. 가지는 게 어머니의 꿈이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교생실습 갔을 때 네.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편지를 다 써줬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줘서 제가 좋은 어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35명의 아이들에게 말한 것도 기억을 못 한다면 내 그릇이 이 정도라면 나는 교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교사를 포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네. 저는 약간 사명 있는 일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ROTC를 해서 네. 이제 해병대 가서 장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생리대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어쨌든 사업을 하셨잖아요. 장교가 아니라. 네네. 네, 그런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네, 이제 군을 마치고 이제 1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했는데요. 세계 여행 1년 반이나? 네네. 그때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 오토바이 좋아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났고 한국에서요? 네네. 젊을 때? 네. 그 대학교 끝날 시기쯤 네. 바이크. 네, 좀 빠른 바이크. 어떤 걸 타셨어요? 저는 이제 혼다에 이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레이싱 네, 같은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네.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너무 심하게 났고 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목격자분이 저한테 7, 8m 쭉 날아가서 머리로 툭 떨어지더라. 그래서 쟤는 즉사했다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팔꿈치랑 몸통에 살점만 좀 떨어져 나가고 너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피자의 타탑에서 피자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가 어릴 때 꿈이었어요. 네, 피자를 너무 그냥 좋아해서. P로 시작하면, 그래서 네. 그냥 P. 네. 그래서 이탈리아면 피자의 타탑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제 피자의 고장이 네, 이탈리아라고 에펠탑에서 왜 네. 에펠탑에서는 네. 뭘 하고 싶었어요? 에펠탑에서는 바게트빵 먹기. 그렇죠. 네. 에펠탑에서는 바게트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비행기표 끊고 대학교 4학년 때 떠났던 게 1년 반 정도 되는 세계여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인 인도에서 예. 쓰레기 주워 먹는 이제 이렇게 빈민촌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뭔가 불쌍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수용자 자녀분들이나 이제 편모가정 아이들 보면 그 친구들이 불쌍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라는 존재 자체도 불쌍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화가 나요. 네, 왜 쟤들이 저렇게 환경에 있어야 되지? 왜 시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별받는 아이들이 나 같은 애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라는 분노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 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패션 브랜드 딜럽이라는 브랜드고요. 딜럽이요? 네.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네, 딜럽은 이제 드로우 러브라고 캄보디아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패션 브랜드로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저랑 비슷한 아이들을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하니까 네.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생리대가 비싸요. 갑자기 이래서 생리대가 왜 비싸? 물티슈랑 휴지랑 똑같은 원재료인데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생리대를 만들어 보게 되죠.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그게 2016년 가을입니다. 저희 세움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근데 그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생리대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에. 네. 네, 그때 사실은 이제 생리대가 왜 비싸 이러고 이제 생리대를 열어봤는데 생리대가 진짜 별게 없더라고요. 이제 펄프로 된 이렇게 그냥 이제 속옷에 덧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데 4장에 2,000원이었어요. 하나에 500원.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야, 한 달에 이거 한 장 쓰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네. 그 아이들이 쌤은 생리가 뭔지 몰라요? 이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이거 몇 장 쓰냐? 이랬더니 네. 한 달에 30장 쓴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엄청 부담이네? 그쵸.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원가를 막 알아보기 시작하고 네. 그거를 이제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게 하루 만에 좋아요 수가 막 몇십 몇백만 개가 되면서 그 다음날 SBS 뉴스에 제가 나왔죠. 네, 갑자기 생리대 만드는 청년 깔창 생리대 사건이 터지면서 그러고 이제 저는 그때는 생리대를 만들고 계셨어요? 아니요, 생리대 만들겠다고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뉴스에서 갑자기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막 하루 만에 친구 추가가 막 1,000명, 막 1,500명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때 투자해 줄 테니까 막 생리대 만들어봐 이래서 그래서 그때 법인 전환을 하고요. 개인 사업자였다가 그래서 이제 생리대 못 모르니까 만들어 볼게요 해야 하고 2016년에 시작했던 게 지금의 산들산들입니다. 네, 그 스타트업을 그때 이제 시작하신 거죠? 네. 네. 처음에 이제 생리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생리대 써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남자가 생리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어떤 뭐 제대로 만들겠어 뭐 이런 어떤 사회적 편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었어요? 네.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네. LH 주공 아파트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도 받고 제 개인 대출도 일으켜서 네. 생리대를 막 만들려고 하는데 네. 가장 많이 속상했던 건 사람들이 너 여자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면 반대로 당신들이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대중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마트에서 종류별로 생리대를 다 사다가 그것도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계속 뒤에서 쳐다보시는 거죠, 카운터에서. 그래서 이제 막, 변태냐, 이거 왜 사냐. 왜냐면, 저는 몰랐는데 그때는 생리대는 한 종류만 사잖아요. 뭐, 심부름을 나가더라도, 아내가 이제 뭐 중형 사이즈 사다 줘. 이러면 이제 남편이 살 수 있는데, 온갖 생리대를 다 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막 뜯어보고, 탐폰도 열어보고 이러니까. 네, 변태. 네. 면목동 변태가 별명이셨다면서요. 네, 그때 면목동의 본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네, 두 번째는 네. 그 생리대를 같이 만들자고 도와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29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법인 자본금을 대주셨고요. 투자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기업이나 어떤 VC가 투자해준 게 아니라 229명의 개인들이 투자해줬고 네. 그중에는 중학생들이 3,000원씩 모아서 3만 원이 한 주였는데 그렇게 준 친구들도 있어요. 와, 감동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회사가 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SNS에 이제 흔히 말하는 팔로워분들, 팬분들이 네. 자기의 월경, 혈과 월경 주기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보가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신기한 건 여성분들끼리도 월경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잘. 근데 자기 월경혈은 뭐 고체 형태다, 액체 형태다, 뭐 반고체다, 주기는 이렇다. 나중에는 굳이 말 안 하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데이터가 너무 네, 많아지니까 네. 제가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월경에 대한 데이터는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리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우리 사회에 되게 금기시 됐던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금기를 깨신 거잖아요. 박수 보내고 싶어. 그때 어떻든 막 이 생리대 사업을 시작하면서 되게 대중들이 이제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뜨거운 반응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좀 화제가 됐던 게 네. 그 발암물질 사태가 터졌을 때 발암물질 없는 생리대 리스트 탑 10 안에 저희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도 아니고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생리대 네네네. 시장에 너네가 네. 이렇게 순위에 있냐? 네네. 이렇게 기자분이 인터뷰를 왔는데 왜 광고를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하면 아이들에게 줄 돈이 없어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하나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데 네네네. 생리대가 생필품이잖아요. 그쵸. 생필품은 반드시 사야 되는 품목이고 네. 그런 것들이 대형 유통 채널에서는 수수료가 높을 때는 50%가 넘어요. 그럼 그래요? 10,000원짜리 한 팩을 사면 네. 50%가 일단 빠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로 생산도 해야 되고 기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는 거를 절대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만한 걸 주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어가다 보니까 되게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몇몇 대기업에서 먼저 투자를. 기부도 해주시고 투자 제안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면서 지금의 프로세스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업드림 코리아를 만든 것도 생리대가 필요하지만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사실은 뭐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또 의미는 있지만 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운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 어려웠던 것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